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게 됐죠. 얘가 변제기간대로 한 달에 변제금을 꾸준히 잘 납입할 수 있는 애야 의심이 들기 시작하죠. 그럼 인가결정 안 내줍니다. 그러면 이제 절차가 지연되죠. 근데 그나마 이 정도면 다행이에요. 한 달 내고 한 달 안 내고 한 달 내고 한 달 안 내고 이러면 그나마 다행이라니까요. 복잡한 채무로 고민 중이시라면 유튜브 채동 업무사와 해결해요. 예,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들 그래서 제가 한번 3가지를 잡아봤어요. 다 중요하죠. 실은 다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이 3가지 반드시 주의할 것들. 여러분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라는 의미 자체가 이거예요. 여러분들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의 모든 어떤 관련 서류들을 봤더니 그래 넌 개인회생 절차에 개시를 해도 되겠어 해서 개시결정이 나오면 여러분들 개인회생의 큰 마라톤에서 80%는 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게 개시결정인데 대부분 인가결정이 나중에 안 되시는 분들은 개시결정도 안 나옵니다. 인가결정이 안 될 만한 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개시결정도 잘 안 나와요. 그런데 개시결정이 나왔는데 인가가 안 되는 이 문제되는 거 3가지. 첫 번째, 변제금 납입을 잘 하셔야 돼요. 여러분들 개인회생 접수를 하고 개시결정을 받으면 법원에서 한 달에 내가 얼마씩 내야 될 변제금을 납입할 가상 계좌번호가 나와요. 그러면 개인회생 신청 접수하고 3개월 후부터 이 변제금 납입해야 되거든요. 그러면 가상 계좌번호가 나오면 거기에 돈을 잘 납부해야 되는데 이 돈들이 한 달 내고 그 다음 달 안 나고 또 그 다음 달 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게 됐죠. 얘가 변제기간대로 한 달에 변제금을 꾸준히 잘 납입할 수 있는 애야 의심이 들기 시작하죠. 그럼 인가결정 안 내줍니다. 그러면 이제 절차가 지연되죠. 근데 그나마 이 정도면 다행이에요. 한 달 내고 한 달 안 내고 한 달 내고 한 달 안 내고 이러면 그나마 다행이라니까요. 그런데 연속 3번을 안 냈어. 그럼 어떻게 되냐? 개시결정을 받더라도 법원에서는 폐지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러니까 어렵게 개시결정을 받았더라도 변제금 납입이 안 되면 그 개인회생 절차는 날아간다. 그다음에 2번째, 채권자 집회가 있어요. 여러분들 채권자 집회라는 게 이거예요. 원래의 취지는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가 이제 채권자들이 있는 데서 내가 이렇게 힘이 들었고 그래서 내 소득과 이걸로 내가 변제기간에 따라 한 달에 변제금을 납입할 테니 이해해달라. 그러면 이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할 말 있으면 또 하고 이제 이게 원래 이제 취지인데 실무상은 채권자는 거의 나타나지 않죠. 그냥 신청 채무자들만 한 10명, 20명씩 있으면 판사님이 재판부가 알려줘야 될 거 주의사항을 좀 당부하고 5분, 10분이면 다 끝납니다. 근데 이 채권자 집회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지만 채권자 집회 개시결정 이후에 한두 달 후에 잡히거든요. 근데 반드시 나가셔야 돼요. 본인이. 물론 예외적으로 본인이 안 나가는 경우가 예외적인 게 있는데 그거는 아주 예외적인 거고 본인이 반드시 안 나가셔야 돼요. 이거 안 나가시면 절대 인가결정이 안 나옵니다. 본인이 반드시 나가야 되고 그러면 한 번 내가 안 나갔어. 그럼 한 번 안 나갔다 해서 여러분들 개인회생을 갑자기 폐지 이렇게 안 해요. 재판부에서 한 번 더 잡아줍니다. 2번째 안 나간다? 그럼 바로 폐지입니다. 날아가는 거죠. 그래서 채권자 집회가 잡히면 그날은 나가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내가 그날 어떤 큰일이 있어요. 병원에서 내가 어떤 수술을 받아야 된다거나 어디 출장을 가야 된다거나 이런 사유들이 있으면 법원에 채권자 집회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서 내가 그날 못 나간 이유를 소명해서 이렇게 변경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길이 잡혀요. 그렇게 나가시면 되거든요. 근데 여튼 채권자 집회는 반드시 나가야 된다. 2번 안 나간다? 그럼 무조건 폐지. 개시결정 바꿔도 날아가 버립니다. 개인의 절차는. 3번째, 채권자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권자 목록은 개시결정 이후에도 수정할 수 있거든요.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거나 그 다음에 액수에 대해서 오류가 있어서 수정을 한다거나.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능하냐면 인가결정까지 채권자 목록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. 여러분들. 그런데 개시결정을 받고 인가결정까지 받았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한 7년 전에 내가 어떤 A라는 개인한테 지급 명령을 받아서 확정된 게 있었는데 사무실에 말 안 해준 거야. 그러니까 인가결정이 딱 났어. 그럼 어떻게 해요?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는 채권자는 개인적으로 압류하고 채권 추진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 다음에 또 그 700만 원을 또 별도로 갚으려면 감당 안 되는 거예요. 이제 인가결정 이후에. 괴로워지는 거죠. 개인의 자체가. 그러니까 이런 경우 또는 1금융권이 원래는 채권자였어요. 근데 1금융권이 채권 회수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보통 저축은행이나 캐피탈로 여러분들 신청 채무자의 채권을 할인해서 매각해버립니다. 채권 양도가 되거든요. 그 다음에 그 2금융권들은 또 대부업체 같은데 또 양도돼요. 그러니까 채권자가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.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고지서나 통지서 다 날라오죠.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인가결정 되기 전에 채권자가 바뀌었는지 채권 양도가 됐는지 다 연락이 오거든요. 그걸 꼼꼼히 확인해서 인가결정 직전까지 채권자 목록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셔야 수정이 되는 거지. 수정이 안 된 상태로 인가결정 난다. 그래서 올리지 않은 다른 내가 갚아야 할 어떤 채무가 발생된다. 그러면 이분은 인가결정 이후에
변제금 납입하면서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안 그래도 최저 생계비로 사는데 별도의 나의 채무를 또 갚으려면 이분은 힘들어요. 그러니까 개시 결정이 되면 개인회생이 거의 80% 넘어왔다. 그래서 대부분 큰 문제가 안 된다면 인가결정은 나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를 여러분들 꼼꼼히 안 챙기시면 개인회생 폐지되거나 개인회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충분히 발생됩니다. 채무 고민 이젠